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추경 이야기도 조금 하고 또 관련해서 돈 이야기도 좀 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식시장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2차 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난번 1차 추경 때 11.7조 원 정도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 때는 12.2조 원 정도 풀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은 뭐 아직 계획 단계입니다만은 35.3조 원 정도 푼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1, 2차보다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돈이 하늘에서 우르르 우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렇게 떨어진 돈 실제 공짜로 나눠주기도 했다 아닙니까? 요즘 공짜 돈 쓰니까 기분이 참 좋으시죠? 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스페인 독감 사례인데 이게 1차 유행 때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이번에 1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냐? 지난번 1차 추경을 했고 또 그리고 2차 추경을 했습니다. 1차 추경은 한 90% 정도 집행을 했고 2차 추경은 95% 정도 집행을 했어요. 돈 다 떨어지 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더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는 3차 추경을 한답니다. 1, 2차보다 더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기준금리도 한번 0.5% 내려버렸고 그 다음에는 0.25% 이번 달에 또 내렸다 입니까? 이렇게 내렸어요. 1차 유행이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만 이렇게 돈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 가을에 지난 스페인 독감 사례처럼 치료제가 마땅치 않고 또 그리고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2차 유행이 된다면은 그때도 역시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 높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행정명령이다 하면서 문 열지 마라, 문 닫아라, 밖에 다니지 마라, 뭐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라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 활동이 또 안 돌아갈 거잖아요. 1차 유행 때 우리가 생각한 게 일단 2차 유행 생각조차도 안 했고 요때 처음에 당시만 하더라도 버텨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답니까? 안 지나가겠나 버티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버티는데도 돈을 지금 이만큼 벌었어요. 잘 버티지 못해가지고. 근데 분명히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명령 내려서 움직이지 마라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러면 움직이지 마라 했으니까 책임져라 라고 또 정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 추경을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또 그리고 기준금리를 내릴 게 이제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뭐 몇 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돈 풀리는 게 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풀릴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시기는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은 정말로 돈같이 하락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를 바라보고서 돈 벌 구석을 찾지 못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부자 되기 힘든 사람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인생을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또 그리고 중앙은행이 사람들한테 일제히 돈 나눠줄게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돈을 준대요, 그냥. 요즘 여러분들 그 카드 만들어서 쓰니까 아주 기분이 좋으시죠? 돈 주잖아. 근데 그렇게 주는 돈이 결과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만든다는 사실. 돈이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짝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놨던 돈, 지금 들고 있는 현금, 앞으로 받게 될 월급,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야 됩니다. 그런 급한 마음에 이 돈 들고 주식으로 바꿔둘까, 금으로 바꿔둘까, 부동산으로 바꿔둘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지. 그냥 공짜로 주니 좋다고 아이고 좋다고 소고기나 사 먹고 다니면 거지 대품이돼.
자, 특히 주식시장에서 좀 더 좋은 게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관련 규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부십니다. 3년 동안 계속 만들어 붓어요. 그리고 부동산 보유하면은 직접세, 간접세, 세금 부담 많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빚도 내야 되고 접근에 대한 가격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은행 예금 이자도 낮춰버렸잖아. 그럼 그 돈이 채권사를 갈 것 같아요? 아니면 금방에 가가지고 검 사겠습니까?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아주 좋은 환경이 딱 만들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게다가 개미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식시장 떨어질만 하면은 사줄 개미들이 줄서 붙어요. 또 그리고 정부에서 무슨 테마 있다 그러거나 아니면은 정권사 리포트에서 이 종목 괜찮다고 하면은 막 리포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살려서 개미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딱 대기하고 있어요. 또 공매도 금지 딱 만들어가지고 주식시장 안 떨어지도록 9월 15일까지 조치까지 빵 죄나빴어요. 게다가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라면 항상 이 사람이 있었죠. 아이고 요즘 이분 좀 바빠요. 홍콩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뻥카 짚었어요. 또 게다가 요즘 미국 내 전염병도 그렇고 또 트위터 딱지 붙으니까 억수 기분 나쁜 것 같더라고요. 또 그리고 또 인종차별 관련해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바쁘신가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렸듯이 난리 나빴다 아닙니까? 만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돈 풀렸지, 경제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전염병 테마 빵빵 오르지, 정책 테마 빵빵 오르지, 지금 참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많이 올라붙어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만 하더라도 2100포인트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이고 엄청나게 올라붙어요. 이거는 뭐 아예 이 바이러스가 창굴하기 이전보다 더 올라붙어요. 이렇게 이거는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실물 경제는 오히려 이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이건 유전이 뭐 오롯이 저거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래 오르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좀 돈 흐름 참고하면서 순환매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오늘 하나만 더 덧붙여 드릴게요. 지금에 와서 단기적 관점에서 신규 매수는 좀 주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올 가을까지 지금 7, 8, 9월달 이렇게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우리가 계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단 만약에 정말로 2차 유행이 되어본다 그러면은 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우리는 현금 확보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지금 와서 다시 신규 매수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있죠.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전략은 뭐냐? 보유죠, 보유. 저도 그 카페에서 말씀드렸듯이 5월 15일 이후로 매도가 없었습니다. 좀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계속 보유하고 있었죠. 6월 달에는 오늘 하나 급등하는 종목이 있어서 아무래도 테마일 것 같아서 하나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다가 좀 오르면은 언제 팔까에 대해서 뭐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은 팔고 현금화 좀 시켜서 다음 텀을 좀 이용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또 그리고 많이 오른 것들은 좀 현금화 좀 하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고 있어요. 또 그래 여러분들께 그걸 권하는 거고 또 아예 뭐 그렇게 현금을 확보하고 나면은 요즘 오늘 오전 시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력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만한 종목들 요즘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신규 매수가 아니라 정말로 난 요즘 장기 한 몇 년 정도 보유해 봐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신규 매수는 권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좀 말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만 하더라도 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 쪽에서 많이 매도했었는데 오후 들어가면서 수급이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많이 많아요. 또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이거 뭐 그동안 원체 쌀 때 매수했기 때문에 나름 벌어서 수익이 나니까 팔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좀 오래 들고 있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묘사한 종목들 보니까 13종목이나 있더라고요. 이 종목들 잠시 보면은 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사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일단 시가총액이 큰 순으로 정리했더니 현대차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죠. 최근 좋잖아요.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뉴스 보니까 판매량으로는 작년에 뭐 이제 세계 4위 정도로 올랐다고 그러던데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현대차는 저는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물론 브랜드 가치에 있어서는 독일의 벤처나 뭐 BM이나 이런 회사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동안 또 뭐 저가 공세로 가다가 지금 그것도 좀 막히긴 했는데 만약에 전기차 쪽으로 가게 되면은 엔진이 필요 없어진다 아닙니까? 엔진이 필요 없어지게 되면은 직원을 더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테슬라도 공장의 직원을 최소화해가지고 거의 자동화해서 공장을 운영하는데 현대차 엔진이 없어지게 되면은 그 직원들 퇴사하면 그냥 끝내버리지 말 것도 뽑아요. 가능하면 딱 그 움직일 직원들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고정비가 줄어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그 현대차가 벤츠하고 BM하고 안 되는 게 역사가 일단 안 되니까 엔진 설계 기술에 있어서 벤츠 BM 어째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엔진이 없는데 그럼 벤츠 BM하고 뭔 상관인데 엔진이 없으면 현대차나 벤츠 BM이랑 뭔 상관이냐고. 오히려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죠. 독일보다 IT가 더 발전했는데 어쩌면 현대차가 벤츠 BM 뛰어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브랜드 가치에서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품 만드는 어떤 그 성능을 보면은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 하면은 택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980년대를 보낸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 삼성전자, 그때 대우전자도 있었죠. 그때 만들던 카세트하고 소니, 파라소닉, 그리고 아유아 이런데 일본 전자회사에서 만든 그 카세트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때 누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삼성전자가 소니를 따라잡는다고 강력하게 옳은 말을, 예언과 같은 말을 그때 학생들에게 하고 다녔더라면은 뭐 조금 이게 사투리인지 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자석은 학생들한테 모다구리 맞았을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현대차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대차는 저는 굉장히 일단 좋은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이에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한 며칠 전에 나왔죠. 최근 수급 계속 괜찮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많이 모세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요거는 최근에 세력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거는 중국 애들도 많이 따라오고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 종목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은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는 건 아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업 내용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타 뭐 S1이라든지 상용양회, 고용 이런 종목도 제법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검색된 종목들도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작 1차 유행을 했는데 추경 2번 했고 이 돈 거의 다 써붙고 3차 추경한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금리 2번 내려붙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몇 달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뭐 학원이고 뭐고 문 닫는 데 많아요. 뭐 도저히 못 참겠다 해서 뭐 억지로 문 연 데도 있어요. 행정명령으로 내려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못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2차 대유행을 와서 진짜 이보다 더 장기간을 사람들을 움직이게 못하게 해야 된다면 과연 앞으로 추경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금리 몇 번 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도 사실 늦지 않았죠. 주식시장. 또 앞으로 정말로 귀 기울이면은 돈같이 빵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 월급 받는 사람들, 연금 받는 사람들 긴장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저래 돈 풀면 내 돈 어쩌냐 이거야. 내 돈 어떡할 거냐.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좋다고 막 공짜 쓰고 다니다가는 거지 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또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